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명정주의 주식닥들이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의 오전을 깨워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 상승이 이번 주 내내 이뤄지고 테슬라가 다시 천슬라를 이뤄내면서 국내 증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조금 더 2,700선 굳히기에 들어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미미하다. 다음 주에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2,700 아래에서 100포인트가량 이제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전날의 상승을 크게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상승한 34,861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입니다. 약보합권 0.16%의 약보합권으로 14,169, S&P 500지수 0.51% 상승한 4,543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 한 주간 흐름 볼까요? 자, 이번 주는 새로운 악재가 크게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피 주간 변동을 보시면 월요일은 2,600선에서 머물렀지만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735까지 올랐고요. 금요일 종가는 2,729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조금 더 코스피보다 상승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도 월요일보다도 금요일에 마감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9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더 한 주간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는 등 역시 종목 장세가 유효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아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공명정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이번 주, 전주인데요. 이제 돌아오는 앞으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임이 또 강했는데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일단 우크라이나 지금 관련 수혜주들 중에서도 중소형 철강주, 그리고 수산 관련주, 사료 비료 관련주,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5연상을 갔죠. 일단 동원수산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요. 현대사료 그리고 금강 철강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고요. 금강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미리 또 예단하고 미리 선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사료값이 폭등할 것 같아서 현대사료를 미리 매집을 해서 5연상을 먹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지금 이 전쟁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일단 지금 5월 초 정도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또 예상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3월 중순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전쟁 지금 자원이 좀 바닥나고 있다. 5월 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나왔고요. 러시아가 전쟁 승전 기념일 같은 경우가 또 5월 9일 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9일 이전에 전쟁을 끝내려 한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5월 초, 늦어도 5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잦은 전쟁 같은 경우, 소규모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휴전 같은 경우도 빠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초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가진 악재도 지금 증시가 좀 이겨는 내고 있거든요. 크게 대폭락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삼성 같은 경우가 또 돌아오는 지금 이전 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에브리봇,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RS 오토메이션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급등을 했고 에브리봇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에브리봇은 제 이제 관심 주기도 하죠. 그래서 바닥 대비 한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뭐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이 메타버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5,30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5,400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간밤에도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가상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했는데 이 비덴트 제 관심 주기도 하죠. 벌써 바닥 대비 한 40%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돌아오는 4월 달부터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행사 물량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오히려 10행사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호재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빗썸 인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NFT 거래소 설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부터 해서 향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벌고 있고 앞으로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금융시장 쪽에서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뭐 이 골드만삭스 이런 굵직굵직한 금융회사들이 좀 전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아마 지배자가 되는 기업이 앞으로 해외 시장도 진출하면서 큰 성장세를 좀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앞으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전 가상자산을 투기성으로만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부터 SK그룹에서도 자체 코인 발행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발행은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만약에 지금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SK처럼 코인 발행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핫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신정부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상자산 또 중요하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상자산을 좀 큰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좀 주목하시고요. 또 이번 주에 로봇 관련주 큰 테마 이뤘고 중소형 철강, 수산, 사료주 자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아마 이번 주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도 많이 쟁취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연 증시를 이끈 건 뭐 개인이었죠. 이번 주에 1조 7천억 원을 매수했고 이번 달로 본다면 뭐 7조 원 넘게 벌써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좀 빛을 발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핵심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오미크론은 가라. 이제 좀 가야죠. 4월 중순 정도면 이제 정점에서 이제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 날씨가 주에 서늘해지고 따뜻해지면 오미크론도 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추워질 때 좀 많이 독감 같은 경우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오미크론도 가고 러시아도 이제 가야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이 전쟁이 수많은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이 지금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료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늦어도 5월 초 정도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꽃피는 봄이 올 때 같이 봄이 오지 않을까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이제 그러면 어떤 업종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업종 종목군이 실적이 폭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심 종목, 업종군이 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두 개 해당 사항이 되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월달, 4월달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 탈출 시도하고 앞으로 실적 폭증하고 핵심 산업군에서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시게 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키 포인트, 실적의 폭증과 산업혁명, 그리고 4월 꽃피는 주식시장은 오미크론은 가라. 요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걸린 분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네, 저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요. 자, 샵 0988로 문자 메시지 공명정지우라고 보내주시면 4월에 여러분들 코피있는 주식시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또 10시에는 9시입니다. 여러분, 방송 직후 9시에 넥슨 GT 벌써 60% 수익. 이번에도 벌써 3월 이제 다 가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공개 방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저희 정지우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믿고 싹 기법 강좌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믿고 보는 싹쓸이 기법이다. 일단 뭐 정확도 100%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러면 어떤 게 좀 화두가 될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VR 기기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메타의 이 VR 기기 같은 경우가 오큘러스 퀘스트 2죠. 그만큼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웹 순위 1위에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박이 터진 업종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2000년도 때 인터넷 업종이 초대박이 터졌죠. 네이버 같은 경우 수백 배 터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때 이제 2010년도 때 들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죠.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분명히 전기차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작년도부터 해서 이 메타버스하고 가상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삼성과 애플의 메타, MS,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 이 4개 기업만 갈까요? 그 밑에 있는 관련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관련 솔루션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이제 협력해서 파트너사라든지 굉장히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심 수혜주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삼성이 지금 얼마 전에 이 한종희 부회장이 한 얘기죠. 이 메타버스 사업 이 부분을 올해 안에 본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인즉슨 이제 올해 안에 출시해서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SK그룹도 지금 이 삼성과 손을 잡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도 발행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백 개국에 아마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만큼 이제 협력사항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그룹도 자체적으로 코인 발행한다는 건 삼성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체 코인 발행 얘기가 나오기를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코인 발행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제 삼성이랑 어떤 기업이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예전에 이 스코넷 같은 경우가 2015년도 때죠. 지금 삼성전자랑 협업 세계 최초로 1인칭 슈팅게임 모탈 블리츠를 출시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VR 콘텐츠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소니사랑도 이제 파트너사죠. 2017년도 때도 역시 게임을 출시해서 그때 다운로드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모탈 블리츠라는 IP를 토대로 올해 신규 게임을 3가지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데 올해 이런 협력 파트너사가 올해 신규 게임 3가지를 집중적으로 출시한다. 뭔가 연결고리가 지금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회사는 듣보잡 기업은 아니죠. 그만큼 신규 상장됐는데 하나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작게 투자한 게 아니죠. 한 10% 가까이 지분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만큼 신규 상장되고 나서 지금 엑시트하지 않았거든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스코넥 이제 상장이 2022년도 2월 달에 상장이 됐죠. 33,000원대에 가 있습니다. 고점이. 저는 이제 신규 상장되고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기업들은 원래 별로 잘 싫어하거든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났을 때는 좀 관심 있게는 볼만해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을 때가 거의 한 16,000원, 17,000원대인데 저점을 형성하고 이날이죠. 이때부터 이제 5일선 회복과 함께 파라볼릭 상승 기조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50 이상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때가 바닥권이었죠. 외바닥을 시연했죠. 예.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전 저점과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죠. 돌아오는 이번 주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뭐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일단 11선 부근이 중요하거든요. 11선을 깨면 전저점 부근까지 일단 조정해도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대신 11선 지지받고 5일선 회복 안착 쌍바닥 시연하면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또 잡네?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으로 잘 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주포 세력들 들어오고 한국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자금 회수라고 하죠. 엑시트를 합니다. 초에 신규 상장된 고점에 대부분 이제 공모가보다 위에서 상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33,800원대에서 엑시트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분 매도 공시가 안 나왔고 수급 동향을 봐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까지도 들어온 세력들은 바라보고 아직까지 팔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한다. 그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움직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넥 같은 경우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YGM 게임즈를 들 수가 있죠. 제가 작년도 6월 달에 설명 좀 드렸던 기업이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2월 달에 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YG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 혁신 우수 협력사로 선정 이력이 있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 MS를 통해서 오버턴 또 출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1위 그래픽 스튜디오 업체 본버스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NFT 게임을 본격적으로 자회사 유니플로에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랑 손을 잡고 지금 SK텔레콤 쪽에 투자도 받은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메타, 애플, 삼성, VR 메타버스 기기 출시 수혜주죠. 무엇보다 이 메타라는 기업에는 VR 게임을 올해 1분기에 게임 4종을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세대 캠브레아라는 또 메타버스 기기에도 역시 이 YGM 게임즈의 자회사가 원이멀스죠. 거기에 또 신작을 공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와 함께 이 삼성 쪽의 협력회사로서도 관심 있게 또 볼만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YGM 게임즈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때죠. 721선을 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뭔가 좀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자리 5월달, 6월달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 그리고 11월달, 10월달 이 위치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랠리가 나오죠. 랠리가 나오고요. 지금 722선 부근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는 아니네요. 밑에 보시게 되면 MACD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밑에서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위치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위치에서 투자를 한다. 일단 갈지 못 갈지 단정은 못 지겠지만 차트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예. 저 위에서부터 꺾일 때 투자를 한다?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월봉이 아직까지 밀집 국면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과일권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10월 달에 언급을 좀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JTBC 쪽의 관계자가 12투자를 통해서 5억 정도 지분 투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자율 0%에. 그런데 이제 8월 달부터 10일을 또 행사할 수가 있죠. 2,000원대거든요. 1980원 2,000원대니까. 그런데 일단은 최근 들어 최대 주주,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와 더불어서 계열사까지 콜옵션을 취득을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콜옵션을 취득을 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이 회사의 지분을 8월 달에 행사를 해서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항상 지분을 늘리는 기업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YGM 게임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MACD 꼭 명심하시면서 이 위치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YGM 게임즈는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 재료까지 있죠. 그런데 1분기 중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하겠다. 이제 3월 달까지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허언이 아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만큼 1분기에 종합 메타버스죠. 삼성과 SK텔레콤에게 연관이 있고 MS와 그리고 메타라는 기업이 연관이 돼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 쪽에서 투자를 받았죠. 60억 정도. 그리고 강남의 안가 원장님한테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저는 이 어떤 지금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다 머릿속에 공시라든지 뭐 기사 내용이라든지 차트 내용 웬만한 기업들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주식 자판기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거든요. 누르면 나옵니다. 어떤 기업이 됐든 누르면 나오는데 간혹가다 제가 관심이 없다. 그럼 잘 모른다. 그런 기업은 그만큼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은 기업들은 이미 연구가 다 끝났겠죠. 그래서 이 YGM 게임즈도 1분기 중으로 게임, 실생활, 가상부동산, 그리고 환경, 의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성을 해서 구현을 해서 공개를 한다 해서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핫해진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속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신정부 수혜주들은 아마 5월 달부터 장이 잘하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원전건설이 먼저 움직였지만 앞으로 이 반도체 초광대국을 건설하겠다.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겠다. 여러 가지 가상자산 이제 본격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해서 유니콘 기업을 많이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런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에 앞으로 쭉 대비를 하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여러 업종군들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고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기업들을 잘 포착하다가 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시면 지금은 큰 변곡점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큰 기회가 올해 안으로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번 주에는 테마주들이 속출하는 한 주였죠. 앞서 분석을 한 사료주, 현대사료가 5일 동안 상한가였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루 동안 매매 정지가 될 예정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참 마음앓이 심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세요?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로 시청자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KG 이니시스. 예, 네. 21,000원에 30%요. 21,000원에 30%. 네.
지난 이제 어제 금요일에 이게 급등했잖아요. 네. 예, 그럼 어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10개월 됐어요. 10개월. 10개월 되셨네. 작년 6월 달에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본전이 되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리고 어저께 그 공시가 코인을 뭐 발행한다고 공시가 떴는지 이게 별게 아닌지. 네. 또 어저께 또 수급도 괜찮고 이런데 좀 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정말 궁금해요. 네, 그동안 10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가상 사업에 진출한다 하면서 코인 발행된다라고 하는 소식도 시청자님께서 들으셨고, 자, 신사업 본격 진출. 자, 이게 궁금하십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의 예.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이제 KG 이니시스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예. 많습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KG 이니시스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잘못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실적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작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순이익만 급감했다는 거. 그렇지만 영업이 급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작년도에 4분기에 순이익이 급감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요. 퍼가식도 10배 이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급이 좋아요. 기관과 특히 연기금 그리고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721선을 뚫었거든요.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방송 초입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가상자산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상자산이 진출한다. 너무 좋은 재료와 함께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급속도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화폐 시장도 이제 오고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오면서 일단 KG 이니시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721선을 지금 바닥에서부터 형성을 하고 이제 첫 돌파했습니다. 이게 신호탄이에요.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양선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처음으로 첫 돌파한다. 물론 단기는 한 2, 3일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가 이상은 좀 과열권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밑에서부터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아직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지금 50건에 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000원대라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원래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위에 한 2만 원대 지금 1,000원대인데 원래 이 똑같은 가격대라고 해도 만약에 21,000원대를 2021년도 만약에 8월 달에 샀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안 좋은 위치에서 산 거예요. 위치가 역별돼서 꺾어져서 내려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산 거고 반대로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건 잘한 거죠. 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실적이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 이제 720선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원래 상승의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의 질도 중요한 거.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KG 이니시스는 일단 추가 반등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도 한 2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2만 원대 중후반. 2020년도 5월 달에 고점이었죠. 그리고 일단 이전 저점 부근 15,000원대 후반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이 15,000원대를 깨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번 달부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제 더 가려나 예. 봅니다. 더 예. 추가 반등 노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너무 좋은 종목이죠. 예. 예. 시청자님, 네, 박스권 전략 주셨는데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응원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도 좋고, 내용도 좋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8782님께서 위메이드를 주셨네요. 매수가 19만 7천 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19만 7천 원이라는 매수가는 좀 높게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20만 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금요일에 종가가 10만 2,600원이고요.
저희 그 종목 가운데 위메이드 아닌 그 넥센지트를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네, 이분은 지금 위메이드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상담해 주실까요? 좀 아쉬워요. 위메드도 실적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나요.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야 된다. 이제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위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매력적인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2021년도 8월달, 9월달에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게 눈에 띄어야 돼요.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됐던 게 작년 8월달, 9월달. 이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정석적인 매매는 밀집 국면 정배열 대량 거래. 이게 정석적인 성투자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20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항상 제가 몰린 거를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방송에서 연예인으로 좀 빗대면 신동엽 씨 너무 좋아한다. 몰렸기 때문에 사람도 이게 몰려야 돼요 아마. 그리고 주식 투자 이평선도 몰려야 돼요. 몰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동엽 씨도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이평선이 그때 벌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아직까지 몰렸다라기보다도 그냥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추표로 좀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제 막 터닝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시도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차트가 이제 얼추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신작 제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가격이 메타버스 신삼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게임 업종도 이제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올해 5월달 신정부 출범하면서 앞으로 이제 P2E 게임을 용인하겠다. 그럼 뭐 주가는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죠. 정부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앞으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육성하겠다. 그런데 블록체인 게임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건 제가 볼 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런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아마 5월 달 정도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일단은 이 18만 원, 19만 원대 여기까지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8만 9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 부분을 좀 제 주식의 격언인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잘 만들어서 10,000원, 2만 원을 노려보시고요. 10,000원짜리, 2만 원짜리를 잘 만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을 노려보시고요. 20만 원대를 40만 원, 100만 원을 노리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 기업들 너무 싫어요. 절 잘 안 쳐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주식의 격언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18만 원, 19만 원까지 일단은 보유. 그러면 이제 원금의 회복 가량인데 그때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메이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직접 시청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16만 3천 원에 30%요. 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1월 초쯤요. 네, 1월 초요? 네. 이번 1월 초는 아닌 거죠? 요번 22년도 네? 22년도 1월 달에요. 예. 22년도 1월에 제가 16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이 왔을까요, 위원님? 네, 36만 원인 것 같아요.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30, 네. 네. 36만 3천 네. 원이요. 아이고, 네. 36만 원.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수익인 줄 알았잖아요, 시청자님. 네. 16만 3천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이 가격이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36만 원의 매수가고요. 예, 자, 이게 네이버가 예. 지금 40만 원저 위에서 물리신 예.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좀 예. 떨어졌던 상황인데, 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위원님.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36만 원, 16만 원대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실적은 좋아지고 있죠. 최근 들어 대표도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대표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 제페토가 국내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플랫폼주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페토가 국내 사용자가 막 비중이 어마어마무시한 게 아니고 중국 사용자가 대부분 90%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 쪽에서 대표적인 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가 좀 지배자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는 해외 쪽에 좀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해외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할 것이고 안 되면 꺾일 수도 있죠. 수급은 좀 안 좋아요. 최근 들어 3개월 동안 개인들만 300만 주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 연기금 다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 대비는 그렇게 퍼가 낮은 기업은 아니에요.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 쪽에 웹툰 사업을 많이 진행을 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웹툰 사업이 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웹툰 쪽은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엔터 기업들하고 많이 손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위치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였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때 이제 코로나 이제 위기를 겪고 이 싹쓸이 기법을 안다라고 하면 이때 매수했겠죠. 2020년도 그때 당시 3월 달에 보이죠? 미포싹. 여기서부터 이 싹쓸이 기법대로 721선 부근에서 3월 달에 집중 베팅했다. 그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2만 원대였네요. 그런데 이제 돌파 지지받을 때가 1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길래 처음에 저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36만 원대다.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이 주식이 밀집 국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펼쳐질 때 사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때였거든요. 이렇게 대량 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더 아쉽거든요. 대신 지금부터는 이제 720선하고는 많이 이격을 좁혀놨기 때문에 얼추 바닥 형성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겠다. 또 수혜 업종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신사업의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일단 지금 이 30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29만 원대에서.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72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기조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 그러다가 일단 저 위에 38만 원대가 마지막 장기 이평선이죠. 200일선. 그 라인대를 돌파하면 40만 원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저 위에 46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8만 원대 그 부분에서 정을 받고 좀 밀린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부터 완전 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2의 네이버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전에 인터넷 시대 때 초고속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제4의 물결, 3의 물결이 쭉쭉쭉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 기업,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앞으로 신산업 이 혁명군 속에서 제2의 네이버가 탄생할 수 있는 기업군을 올해 메타버스 가상자산이라든지 그런 신산업군에서 한번 또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이버도 좋지만 제2의 네이버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가격 대응 드렸고요. 수익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괜찮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상승 기운 건네드릴게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문자 메시지 간단하게. 4058님, 동훈 아나텍 15%의 수익이고요. 매수가가 9,410원입니다. 금요일에 종가가 7,000원. 앞자리가 지금 두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종목일 것 같고요. 자, 스마트폰 부품주,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던데 힘을 영 못 쓰고 있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이 팹리스 이제 업체거든요. 설계 업체예요. 그래서 썩 그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이제 급증하는 기업은 아닌데 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반영돼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죠. 일단 이제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집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은 돼 있는데 봉이 이게 위에가 있으면 조금 더 차트는 이쁜데 밑으로 내려가 있죠.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격은 아니고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막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2020년도 때가 좀 바닥이었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전 고점과 월봉이 쌍봉을 시전하고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9,400원이네요.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이전 저점이 이탈되면 축소를 하셔야 돼요. 6,400원대 이탈되면. 축소를 했다가 저 밑에 바닥권에 시연이 됐던 5,000원대 정도면 좀 가격 매력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721선 돌파를 하고 만약에 저 7,800원대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저 위에 9,000원대 초반대까지 추가 반등도 열어두고 그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000원대 이상을 돌파하기는 여간 쉽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6,400원 꼭 지지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명정주 위원님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공명정주 위원님의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AS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특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을 아마 점검해드리면 플러스 종목이 물론 많겠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 종목을 오늘은 다 AS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종목입니다. 바로 3월 18일에 제시가 되었던 초록뱀 컴퍼니입니다. 자, 매수가 1,225원이고 한 주 동안의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점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초록뱀 컴퍼니 좀 점검해 드려 볼 텐데요. 제가 비덴트를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비덴트 바닥에서 좀 보다가 지금 최근 들어 한 4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록뱀 컴퍼니가 최근 들어 비덴트에 600억 가까이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덴트 지분 가치로만 거의 수백억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비덴트, 빗썸 인수 제로부터 해서 지금 추가적인 제로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신정부 정책 수요 업종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받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퍼니의 지분 가치만 해도 차라면 올해 수천억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회사 초록뱀 미디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 방탄소년단 드라마도 출시할 예정이고 자체 IP를 많이 확보하면서 올해 신작들을 드라마를 많이 출시할 예정이고 틱톡하고도 NFT 신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YGM 게임즈의 지분 투자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제로도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지분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지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 1,600원 이상은 돌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소 초록뱀 컴퍼니는 1,600원 이상을 바라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JMT인데 저희 매수가가 이제 3,785원이잖아요. 그 매수가까지는 이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4,000원이 워낙 강력한 이제 지지가 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상승률 20%로 예. 지금 한 2달 안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애플 올라오기 전에 애플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 해드렸거든요. 요즘 애플이 계속 올라오죠. 올해 가장 많은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애플 소유주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반기까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JMT 요즘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무려 900원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퍼가 5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JMT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집돼 있죠. 제가 몰려있는 거 잘 보시라고 그랬죠. 아직 몰려 있습니다. 월봉도 몰려 있고요. 일봉 차트를 봤을 땐 완벽하게 5일선부터 해서 720일선까지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추가 반등 충분히 많이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넥슨GT입니다. 자, 매수하자마자 저희 상한가 몇 번 있었고 또 어제는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공병정주 의원님께도 또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넥슨GT는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예, 이 넥슨GT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지금보다도 저는 합병 이유가 좀 기대가 돼요.
신작들은 이제 5월달 이후, 6월달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히트2 대상 탔던 기업이죠. 매출 1위, 예전에 리니지를 제치고 2015년도 때 1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 1위 했던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D. 그 게임이 혹시 개발자가 게임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도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아마 하반기가 본 게임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 월요일이면 이제 거래가 이제 되고 정지가 될 텐데, 그리고 2주 후에 합병이 이제 될 텐데, 합병 이후까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넥슨, 모에서 넥슨이 올해 매각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아직까지도 그 재료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약간 반락할 수는 있지만 아마 반락을 해준다라고 해서 상투 신호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5,000원대 돌파를 한 만큼 단기는 25,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는 2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다. 사실 저희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18,100원의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좀 늦겠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합병 이유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저희 약간 문자 메시지로도 넥슨디티 한번 점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더욱 귀를 쫑긋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에 누려볼 그 전략 종목들 2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요. 예, 뭐 넥슨지트처럼 이렇게 많이 날아가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분명히 못 올라간 종목도 있을 텐데 아마 제 관심주들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전부 다 대박 터지길 기대 한번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수학,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이수학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고체 전지 배터리, 황화 리튬 이제 원료 생산 공장이 9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9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이 파일럿 생산, 전고체 전지 배터리 또 이제 생산 시설이 지금 또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삼성 SDI, 현대차 지금 국채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수요 기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2, 3년 후에 전고체 전지 배터리 원료 어디에서 이제 공급받겠습니까? 이수학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실적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너무 저평가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수학은 이제 작년도부터 해서 이수 건설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입니다. 제가 아까 10시라고 얘기해서 혼자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9시로 아마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도체 핵심 원료로 쓰이는 부품으로 쓰이는 이 본딩 와이어, 이 본딩 와이어 쪽에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죠. 아마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반도체 초격차 강대국을 만들겠다. 그런데 삼성전자 핵심 부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작년도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 이제 대규모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자,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어떠한 주제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MTNW 대상을 받으면서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바닥에 있는 걸 공략해야 되겠다. 올해는 뭐 한 배, 두 배 말고 꿈을 커야 되겠죠. 크게 가져야 되겠죠. 10배 갈 만한 기업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갖고 있거든요. 그 초심을 또 잃지 말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에 1분기가 막바지예요. 예. 증시와는 별개로 공명정주위원님의 그 전략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아침에 7시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주말 공개 방송 9시 함께 하시는 방법은 MTN 밴드 들어가셔서 방송 계정 9시에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9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평일이 아닌데도 토요일 아침 7시에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예.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주시- 공명정지구의 주식